비가 내리는 새벽 4시, 강미영은 또다시 그 꿈에서 깨어났다. 숨이 턱턱 막히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72세의 몸은 이미 한계였지만 50년 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생생해졌다. 으앙, 으앙, 희미하게 들렸던 그 울음소리. 의사들은 사산이라고 했지만 분명히 들었다. 자신의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까? 미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새벽 안개에 쌓여 유령처럼 흐릿했다. 은퇴 후 이곳으로 이사 온 지 3년째. 여전히 이 집은 낯설기만 했다. 서울의 병원에서 40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의 탄생을 도왔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는 미영아, 이제 그만 잊어라. 내가 계속 이러면 나도 힘들어. 한태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사고가 나기 불과 일주일 전 그가 한 말이었다. 그 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경찰의 발표. 하지만 태수는 자동차 정비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고 항상 차량 점검을 꼼꼼히 했다. 그런 사람의 차에서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 날 리 있었을까? 미영은 커피를 끓이며 생각에 잠겼다. 당시 병원 원장이던 차종걸, 그의 아들이 지금은 그 병원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차종걸은 미영의 임신 사실을 처음부터 달가워하지 않았다. 미혼모가 된 인턴 의사가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강 선생, 아이는 포기하는 게 좋겠어.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때는 단순한 조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전 9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미영은 서둘러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23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맑은 눈동자, 그러나 어딘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박서린이라고 합니다. 가사도우미로 소개받고 왔어요. 아, 그래요. 들어와요. 미영은 서린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작년부터 관절염이 심해져 집안일이 버거웠는데 복지관에서 연결해준 도움이었다. 서린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넓네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것 같아요. 원래는 가족과 함께 살 계획이었는데 미영은 말끝을 흐렸다. 아, 죄송해요. 괜한 말씀을. 괜찮아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서리는 첫날부터 일을 꼼꼼히 해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구석구석까지 정리하며 미영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돌봤다. 할머니, 이 방은 왜 문을 잠가 두셨어요? 서린이 2층 끝에 있는 작은 방을 가리켰다.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 거긴 별거 없어요. 그냥 잡동사니 넣어둔 곳이라. 정리해 드릴까요?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거긴 건드리지 마세요. 서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그 방은 미영이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방이었다. 50년 전 구입한 아기용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누렇게 바랜 곰 인형, 작은 옷가지들, 아직 조립하지 못한 아기 침대. 모든 것이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다.
2주 정도 지났을 때였다. 설인이 점심을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동생 이야기 한 적 있죠? 응, 대학생이라고 했죠? 네. 나이는 21살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둘이 살고 있거든요. 설이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미영은 무심코 설인이 내민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본 순간 미영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설인이 놀라며 달려왔지만 미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은 한태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특히 그 눈매는 마치 태수가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였다. 물 좀. 미영은 간신히 말했다. 설인이 급히 물을 가져다 주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시는 게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다. 미영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들로 가득 찼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태수는 5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와 닮은 소년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설인의 동생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닮은 꼴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혹시 자신의 아이가 실제로는 살아 있었던 건 아닐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미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2층 끝방으로 향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문을 천천히 열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방 한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다. 50년 전 병원 기록들, 진료 차트, 그리고 아기의 사망 진단서. 서명한 의사는 차종걸이었다. 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왜 하필 차종걸이 직접분만에 참여했을까? 평소 같으면 레지던트나 인턴에게 맡겼을 텐데. 그리고 아기를 본 것도 잠깐이었다. 태수도 아기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너무 조용히 처리됐다. 다음 날 아침 설인이 출근했을 때 미영의 표정은 어둠 그 자체였다. 할머니, 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안색이. 설인아. 미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 동생, 혹시 입양된 건 아닐까요? 설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호기심에서요. 당신들 남매가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서. 저희는 친남매 맞아요. 설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어딘지 부자연스러웠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살았거든요. 미영은 설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었다. 확신했다. 그래요? 그럼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요.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또 교통사고였다. 미영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혹시 당신 동생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설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동생은 지금 바빠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할머니, 그런데 왜 갑자기 제 동생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미영은 설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별 뜻은 없어요. 그냥 오랜만에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하지만 미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서고 있었다. 설인의 동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분명히 50년 전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날 오후 설인이 집을 나간 후 미영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 동료 의사였던 김성호의 번호를 찾았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의료계 소식에 밝은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호야, 나 미영이야. 미영이?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그런데 성호야, 차종걸 병원 기억나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차종걸은 10년 전에 죽었잖아. 알아. 그런데 그때 그 병원에서 수상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무슨 수상한 일?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아기 매매 같은 거 있었던 거 아닐까? 미영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설마 아직도 내 아기 일로. 성우야, 진짜 중요한 얘기야. 혹시 당시에 수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김성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있긴 했어. 차종걸 병원에서 사산 판정받은 아기들이 유난히 많았거든. 그리고 그 시기에 입양 브로커들이 그 병원 주변에서 자주 목격됐다는 소문도 있었고, 미영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미영아,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50년도 더 된 일인데. 제발 성호야.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야. 김성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당시에 조용히 조사해 본 적이 있어. 차종걸이 미혼모들을 타겟으로 해서 아기들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었어. 사산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곳으로 팔았다는. 전화기를 든 미영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다. 그럼 내 아기도. 미영아,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의혹일 뿐이었고 증거도 없었어. 차종걸이 워낙 권력이 있던 사람이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거든. 미영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50년간 품어온 의심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는 죽지 않았다. 누군가에 의해 빼앗긴 것이었다. 그리고 설인의 동생. 혹시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일까? 미영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진실을 찾아야 했다. 50년 동안 감춰진 비밀을 이제는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영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설이는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었다.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의 중심에는 50년 전 그 사건이 있을 것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미영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진실을 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박서리는 대학병원 복도를 걸으며 손에 든 진단서를 꽉 쥐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이 악화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3개월 안에 수술받지 못하면. 나머지 말은 듣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현우는 21살 꿈 많은 나이였다. 그런데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다. 누나, 괜찮아. 돈은 어떻게든 될 거야. 병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억지로 웃어 보이던 현우의 모습이 떠올랐다. 수술비는 3천만 원.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금액이었다. 서리는 강미영의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서성였다. 이 일을 시작한 지 3주째.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미영 할머니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현우를 위해서야. 다른 선택은 없어. 서리는 마음을 다잡고 초인종을 눌렀다. 어서 와요, 서리나. 미영이 문을 열며 반겨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더 예리하고 더 의심스러워 보였다. 할머니, 어젯밤 잠 못 주무셨어요? 눈두덩이 부으셨네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걱정 말아요. 하지만 미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성호와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기 매매, 차종걸 병원, 그리고 설인의 동생.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설인아, 어제 내가 물어본 거 기억나지? 네, 당신 동생 말이야.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설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할머니, 그런데 왜 자꾸 현우를 만나려고 하세요? 혹시, 혹시 뭐, 아니에요. 그냥 현우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미영은 설인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럼 사진이라도 더 보여주세요. 어제 본 건 너무 짧았잖아요. 설인이 망설이며 휴대폰을 꺼냈다. 미영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진 속 소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체구. 그리고 그 눈매는 확실히 한태수와 닮아 있었다. 이 사진은 병원에서 찍은 것 같은데? 설인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뺐듯이 가져갔다. 아, 그건 건강검진 받을 때 찍은 거예요. 건강검진? 대학생이 웬 건강검진을? 요즘 젊은 사람들도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해서요. 미영은 설인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챘다. 40년간 의사로 일한 경험으로 그 사진은 분명 중환자실에서 찍은 것이었다. 설인아, 혹시 현우가 아픈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우는 멀쩡해요. 설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다. 미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설인아, 나한테 진실을 말해봐요. 당신 동생 많이 아픈 거죠?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죄송해요.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무슨 병이에요? 심장병이에요. 수술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미영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다. 정말 우연일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젊은 여성이 나타나고 그녀의 동생이 태수와 닮았다는 것이? 수술비가 얼마나 들어요? 3천만 원이요. 하지만 할머니께 부담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 설이나 미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 정말로 우연히 여기 온 거예요? 네. 무슨 뜻이세요? 복지관에서 소개받았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다예요? 설인이 어쩔 줄 모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미영은 확신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계세요? 미영의 사위 이도훈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의 잘생긴 변호사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도훈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안부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이분이 가사도우미. 도훈의 시선이 서린에게 꽂혔다. 서린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네, 박서린이라고 해요. 박서린. 나이는? 23이요. 도훈이 서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혼자 사세요? 동생이랑 살아요. 아, 동생이 있구나. 뭐해요? 서린이 대답하기 전에 미영이 끼어들었다. 도훈아,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신경이 쓰여서. 하지만 도훈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다. 미영의 재산은 상당했다. 서울의 아파트 2채와 이 시골집, 그리고 은행 예금까지. 자식이 없던 미영의 재산은 언젠가 자신의 아내, 즉 미영의 양녀에게 돌아올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미영의 행동이 수상했다. 가사도우미에게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친딸처럼 대하고 있었다. 혹시 재산 상속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닐까? 도훈은 서린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도훈은 사설탐정에게 서린의 신상 조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박서린 23. 부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현재 심장병을 앓고 있는 남동생과 단둘이 거주. 최근 여러 병원에서 큰 돈이 필요한 수술 상담을 받았습니다. 도훈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약점을 잡았다. 더 자세히 알아봐요. 그 남동생의 병원 기록, 가족관계, 모든 걸 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박서린 남매는 실제로는 입양아입니다. 20년 전 고아원에서 함께 입양됐는데 양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혼자서 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입양아라고? 친남매도 아니고? 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남동생 박현우의 원래 이름은 한현우였습니다. 도훈의 눈이 커졌다. 안식?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한현우의 출생 기록을 찾아봤는데 1954년생 한태수라는 사람과 강미영이라는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태수와 강미영. 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그게 확실한 거요? 네, 출생신고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사망신고도 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사산 처리됐다고 나와 있어요. 도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시어머니의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뜻인가? 그리고 그 아이의 손자가 지금 서린의 동생이라고? 잠깐, 그럼 시어머니가 혈육을 찾은 거야? 그럼 재산 상속은? 도훈은 급히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박현우는 정말로 미영의 친손자였다. 50년 전 차종걸 병원에서 벌어진 아기 매매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그날 밤 도훈은 서린을 따로 불러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난 서린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갑자기 왜 저를 부르셨어요? 도훈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박서린? 아니면 한서린이라고 해야 할까?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동생,
유학 준비가 아니라 수술 때문이지. 그것도 심장 수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서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도훈이 계속해서 말했다. 더 재미있는 건 내 동생이 우리 시어머니의 친손자라는 사실이야. 그게, 그게 무슨, 박현우, 아니 한현우. 50년 전 강미영과 한태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아들이지. 차종걸 병원에서 사산이라고 거짓말하고 입양 보낸 그 아이 말이야. 서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겠지? 분명 누군가 시킨 일이야. 누가 시켰어? 아,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정말 우연히.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조사했어. 도훈이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던졌다. 내 동생의 출생 기록, 입양 기록, 의료 기록까지 다 여기 있어. 서리는 서류를 보며 절망했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말이야, 이 비밀을 시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될까? 도훈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다. 분명 내 동생을 친손자로 받아들이고 재산도 물려주려고 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 하러 왔어? 정말로 가사 도우미 하러 왔다고? 서린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돈 벌려고 온 거였어요. 현우 수술비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시어머니가 내 동생에게 관심 보이는 거 알고 있잖아. 도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다. 내가 제안 하나 해줄게. 이 비밀을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내 동생 수술비를 대줄게. 정말, 정말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 넌 계속 모르는 척 해야 해. 절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면 안 돼. 그리고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즉시 이 집을 떠나야 해. 서리는 혼란스러웠다. 왜 이런 조건을 다는 걸까? 왜, 왜 그런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도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간단해. 시어머니의 재산이 내 동생에게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거든. 내 아내가 유일한 상속자로 남아야 해. 하지만, 현우는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에요. 그게 뭐 어쨌다고? 50년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도훈이 비웃었다. 게다가 그 아이의 병을 폭로해버리면 넌 사기꾼이 돼. 이 집에서 쫓겨나고 동생은 길바닥에 나앉을 거야. 서리는 절망에 빠졌다. 어떤 선택을 해도 답이 없었다. 어떻게 할래? 내 제안을 받아들일 거야, 말 거야? 서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수술비를 대주시는 거죠? 물론이지. 대신 내가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모든 걸 폭로할 거야.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부터 돈을 노리고 온 사기꾼이라는 것까지. 도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절대로 내 동생을 이 집에 데려오지 마. 알겠지? 서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서리는 병원에서 현우를 돌보며 눈물을 흘렸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잠들어 있는 동생을 보며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책했다. 현우야, 미안해. 누나가 너를 살리려고 거짓말하고 있어. 하지만 병실 문 밖에서는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도훈이 고용한 사람이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다. 한편 미영은 집에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설인의 반응, 도훈의 갑작스러운 방문,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 속 소년의 얼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어. 그리고 그것은 50년 전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야. 미영은 결심했다. 직접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설인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그녀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져 차종걸 병원의 옛 직원들을 찾기 시작했다.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실과의 대면이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50년 전 그날처럼. 이도훈은 미영의 집을 나서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설인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 남은 건 아내를 설득하는 일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도훈은 아내 수진에게 즉시 보고했다. 수진은 미영의 양녀로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미영에게 입양됐다. 20년간 효녀로 살아오며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다. 여보, 큰일이에요.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한테 완전히 넘어가셨어.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 가사도우미가 사기꾼이에요. 동생이 심장병이라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어머니가 그런 걸 모르실 리 없는데. 도훈이 수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 아가씨한테 완전히 속고 계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나서야 해요.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도훈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다. 미영이 설인의 동생에게 재산을 물려줄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다. 그를 위해서는 수진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했다. 다음 날 수진은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미영은 설인과 함께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수진이 설인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둘이서만. 설인이 눈치를 채고 말했다. 그럼 제가 설거지하고 있을게요.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밖에서 좀 기다려주세요. 미영이 당황하며 말했다. 수진아, 왜 이래? 설인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저 사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인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수진이 폭발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무슨 소리야? 설인이가 나를 이용한다고? 남편이 조사해 봤어요. 저 여자 동생이 심장병이래요. 수술비가 수천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여자가 어머니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한 거라고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아픈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데. 수진이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왜 그걸 모르세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온 거라고요. 미영도 화가 났다. 수진아,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속물적이 됐어?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남한테 퍼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 친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친딸? 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넌 내가 입양한 거잖아. 핏줄도 아니면서 친딸이라고? 수진이 충격을 받으며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실대로 말한 거야. 너도 원래는 남의 자식이었어. 밖에서 기다리던 서리는 안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있었다. 그때 도훈이 나타났다. 아내의 전화를 받고 급히 온 것이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도훈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더 큰 소란이 벌어졌다. 어머니가 미쳤어요. 갑자기 나한테 남의 자식이라고. 어머님, 진정하세요. 수진이가 어머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걱정? 이게 걱정이야? 미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 돈 쓰는 걸 견디지 못하겠다고 솔직히 말해. 도훈이 교활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사기꾼한테 속으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사기꾼? 누가 사기꾼이라고? 그 가사도우미 말이에요. 동생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게 진짜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가짜 진단서일 수도 있잖아요. 미영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설마, 서린이가 그럴 리 없어. 어머님은 너무 선량하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서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외쳤다. 그만해요. 제가 사기꾼이라고요? 모든 시선이 서린에게 쏠렸다. 도훈이 비웃으며 말했다. 본색을 드러내는군. 엿듣기까지 하고. 저는 할머니를 속인 적 없어요. 그래. 그럼 내 동생 병원 기록 보여줄 수 있어? 서린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건 왜 못 보여주지? 가짜니까? 미영이 서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린아, 정말 현우가 아픈 거 맞지?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현우는 그때 도훈이 결정타를 날렸다. 어머님, 이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도훈은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서린이 병원에서 현우와 나눈 대화였다. 현우야, 미안해. 누나가 너를 살리려고 거짓말하고 있어. 녹음이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다. 미영이 서린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서린아, 이게 무슨 뜻이야? 서린은 절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할머니, 저는 대답해.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서린이 무너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거짓말이었어? 현우는 정말 아파요. 하지만 저희가 도훈이 끼어들며 말했다. 이 여자들이 어머님을 완전히 속였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다고요. 미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나를 이용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린이 울며 소리쳤다. 할머니, 저는 정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할머니, 나가라고 했어. 서린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도훈과 수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복잡했다. 설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은 가짜가 아니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설인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리고 녹음 파일에서 들린 말들도 현우야,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꼭 수술비 마련할게. 그 목소리에는 진짜 절망이 담겨 있었다. 사기꾼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미영은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그녀는 택시를 타고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설인이 말한 병원이었다. 접수처에서 물어보니 정말로 박현우라는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중환자실에 계신데 면회는 가족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할머니예요.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미영의 간절한 부탁에 특별히 허락해 주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미영은 숨이 멎을 뻔했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소년. 그의 얼굴은 사진보다 더욱 한태수와 닮아 있었다. 아니,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마치 한태수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현우야. 미영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 소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분만실에서 잠깐 본 아기의 모습, 그리고 들었던 울음소리.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혈육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설인이 들어왔다. 미영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할머니, 어떻게, 설인아.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아이가 내 손자야. 설인도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믿어주실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혹시 저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미영이 설인의 손을 잡았다. 이용하려는 사람들, 사위분이 저를 협박했어요.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미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도훈이 모든 것을 알고도 숨기려 했다는 뜻이었다. 그놈이 감히. 그 순간 현우가 눈을 떴다.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누가. 현우야, 깨어났구나. 이분은 내 진짜 할머니셔. 현우가 미영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미영은 한태수의 영혼을 보았다. 할머니. 미영이 현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래, 현우야. 할머니가 이제 다 책임질게. 수술도 받고 건강해지자. 병실 밖에서는 도훈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이 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전화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안 돼.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그런 건 안 됩니다. 자네도 공범이야. 이미 늦었어. 전화가 끊어졌다. 도훈은 절망에 빠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려던 일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로 번진 것이었다. 병실 안에서 미영은 현우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50년 전 빼앗긴 자신의 아이를 이제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50년 전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현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림자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영은 병원에서 돌아온 후 3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우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라면 5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새벽 4시, 미영은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의사로서의 기록들, 개인적인 문서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50년 전의 흔적들. 먼지가 쌓인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았다. 대부분은 병원 관련 서류들이었지만 마지막 상자에서 손이 멈췄다. 낡은 갈색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자신의 출산 기록이었다. 차종걸 병원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였다. 기록에는 분명히 사산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밑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같은 날짜,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또 다른 문서였다. 수기로 적힌 메모지였는데 차종걸의 필체였다. 강미영 사나 마이너스 건강한 남아 출생. 오후 3시 25분. 체중 3.2kg. 아이 인계 완료. 양부모 한정호, 김순자. 대가 현금 500만 원. 미영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아이 인계 완료? 양부모? 대가? 이것은 아기 매매였다. 이런 미친놈들이. 미영이 중얼거리며 문서를 다시 읽었다. 한정호와 김순자. 그 이름들이 낯설지 않았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그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20년 전 설인과 현우를 입양했던 부부의 이름이 바로 한정호와 김순자였다. 세상에, 이럴 수가. 미영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아들이 살아 있었고 그 아들이 한정호 부부에게 입양됐으며 그 아들의 자녀들이 바로 설인과 현우였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또 다른 메모였다. 차종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었다. 한태수 교통사고 처리 완료. 입막음 성공. 이제 강미영은 평생 진실을 모를 것이다. 이 비밀이 누설되면 병원은 물론 나도 끝장이다. 미영의 분노가 폭발했다. 한태수의 죽음도 의도적인 살인이었다는 뜻이었다. 이 개새끼들이 내 아이를 빼앗고 내 남자까지 죽였어.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어머님, 이 늦은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세요? 도훈이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미영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 혹시 미영이 과거의 증거를 찾아낼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도훈아, 넌 왜 여기 있어? 수진이가 걱정돼서 와봤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시다고 해서. 도훈의 시선이 미영이 들고 있는 문서에 꽂혔다.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그게 뭡니까? 너도 알고 있었지?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영이 문서를 흔들며 소리쳤다. 내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걸. 차종걸 그놈이 내 아이를 팔아버렸다는 걸. 도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어머님, 그게. 대답해. 너도 알고 있었지? 도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며칠 전. 설인을 조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쫓으려고 했던 거야? 도훈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가족? 미영이 비웃었다. 내 진짜 혈육을 버리고 가짜 가족을 위하라고. 어머님이 50년 동안 모르고 사셨잖아요. 계속 모르고 사시면 안 되나요? 미영이 도훈의 뺨을 때렸다. 찰싹? 이 개새끼야. 내가 50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내 아이가 죽었다고 믿으며 얼마나 자책하며 살았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너희들이 내 손자를 죽이려고 했다면서. 도훈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어? 도훈이 떠듬거리며 대답했다. 차, 차씨 집안이에요. 차씨 집안? 차종걸의 아들 차민호. 그가 아직도 그 일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우가 살아있으면 과거의 일이 모두 드러날까봐. 미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래서 내 손자를 죽이려고 한다고? 어머님, 우리가 막을게요. 현우를 보호할게요. 너희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도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어머님의 명예도 우리 가족도 모두 끝장이에요. 미영이 도훈을 노려보며 말했다. 명예?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내 손자 목숨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닥쳐.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마. 그 순간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설인이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현우가 사라졌어요. 미영의 심장이 멈출 뻔했다. 뭐라고? 병실에 없어요. 간호사들도 모른다고 하고 누군가 데려간 것 같아요. 미영이 도훈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가 한 짓이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미영은 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다. 병원으로 가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와 있었다. 설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미영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현우가 어디 갔을까요? 미영이 설인을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설인아. 할머니가 꼭 찾을게. 경찰이 다가와서 말했다.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새벽 2시경에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들이 현우를 휠체어에 태워서 데려갔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들? 네, 하지만 이 병원 직원은 아닙니다. 얼굴도 마스크로 가려서 식별이 어려웠고요. 미영은 확신했다. 차민호의 소행이었다. 그날 오후 미영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다. 강미영 맞습니까? 누구세요? 차민호입니다. 아버지 차종거를 기억하시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너는 무엇을 원해? 간단합니다. 50년 전 일을 모두 잊으세요. 그럼 현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현우는 영원히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심장병 환자가 약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미영이 분노로 떨며 말했다. 이 개새끼야. 감히 내 손자를. 욕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살 것인지 아니면 손자의 죽음을 각오할 것인지. 전화가 끊어졌다. 미영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그때 도훈이 다가와서 말했다. 어머님, 제가 찾을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제가 변호사잖아요.
차민호와 거래를 해본 적이 있어서 그의 은신처를 알고 있어요. 정말? 네, 하지만 위험해요.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상관없어. 뭐든지 할게. 그럼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안 돼. 미영이 소리쳤다. 경찰 신고하면 현우가 위험해져. 우리끼리 해결해야 해.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차민호와 거래를 해서 이 모든 일을 조용히 덮으려는 것이었다. 현우를 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차민호 편에 서려고 했다. 어머님, 그럼 오늘 밤에 가보죠. 어디로? 강화도에 있는 차민호의 별장이에요. 그곳에 현우를 숨겨뒀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영이 서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린아, 너는 여기서 기다려. 아니에요. 저도 갈 거예요. 너무 위험해. 현우는 제 동생이에요. 저도 갈 거예요. 결국 세 사람은 함께 강화도로 향했다. 차 안에서 도훈이 은밀히 휴대폰으로 차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강화도로 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강화도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으스스한 분위기의 별장은 조용했다. 여기 맞아? 미영이 물었다. 네, 분명히 여기일 거예요. 세 사람이 별장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불이 켜졌다. 그곳에는 차민호와 그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강미영 선생. 차민호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아버지 차종거를 빼닮은 냉혹한 인상이었다. 현우는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미영이 분노하며 말했다. 당장 내 손자를 내놓아. 진정하세요. 우리가 여기 온 건 대화를 위해서예요. 그때 서린이 소리쳤다. 현우, 현우야. 안쪽 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현우였다. 현우. 서린이 달려가려고 했지만 차민호의 부하들이 막았다. 이제 조건을 말씀드리죠. 차민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50년 전 일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저희에게 넘기세요. 그리고 평생 입을 다물고 사세요. 만약 거부하면? 차민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현우의 심장약을 끊어버리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미영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도훈이 갑자기 미영을 뒤에서 붙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냥 포기하세요. 도훈아, 너 뭐 하는 거야? 저도 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미영과 서린이 충격에 빠졌다. 뭐라고? 도훈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해요. 차민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일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평생 자신을 옥죄어온 죄책감이 사실은 이들의 음모 때문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 대신 분노와 결심이 생겼다. 너희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50년 동안 나를 지옥에서 살게 만들었어. 미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미영은 이미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언론사와 검찰에 전송해둔 상태였다. 세상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의 범죄를, 그리고 내 아이를 되찾기 위한 할머니의 싸움을. 차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벌써? 그래. 이미 끝난 거야. 그 순간 별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온 것이었다. 차민호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 늙은 년이. 하지만 이미 늦었다. 50년간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찰이 강화도 별장을 포위한 순간 차민호는 완전히 당황했다. 50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차민호가 미영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하지만 미영은 오히려 당당했다. 너희들이 50년 전에 했어야 할 걸 이제야 하는 거야. 진실을 드러내는 거지. 경찰들이 별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수사팀장이 차민호에게 영장을 내밀었다. 차민호 씨, 납치, 살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수사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다. 강미영 씨가 제공한 50년 전 문서들, 그리고 방금 전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차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영이 몰래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훈도 함께 체포당했다. 그는 미영에게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어머님, 제발. 수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너 때문에 수진이도 불행해질 거야. 미영이 차갑게 말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책임져. 현우는 별장 안쪽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심장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해 위험한 상태였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미영과 설이는 구급차를 따라갔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술비는 제가 모두 댈게요. 최고의 의료진으로 해주세요. 설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당연한 거지. 현우는 내 손자니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도훈의 아내 수진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어머니, 수진아, 남편이 이런 짓을 했다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영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알고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을까?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욕심 때문에, 재산 때문에. 수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미영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수진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공범이기도 했다. 수진아, 일어나. 어머니, 너도 내 딸이야.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남편과 이혼해.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해. 그날 오후 현우의 수술이 시작됐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다. 미영과 설이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다. 할머니, 현우가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다시 만났는데 하늘이 헤어지게 하겠어? 수술 중간에 TV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50년 전 아기 매매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차종걸 병원장이 미혼모들의 아기를 사산으로 처리한 후 불법 입양시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강미영 씨는 50년 만에 자신의 혈육을 찾았으며 현재까지도 이런 범죄가 은폐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뉴스를 보던 다른 환자 가족들이 미영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시선을,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차종걸의 또 다른 아들, 차민석이었다. 그는 형 차민호와는 달리 의사였다. 강미영 선생님, 미영이 놀라며 돌아봤다. 당신은 차민석입니다. 차종걸의 둘째 아들이에요. 설인이 경계심을 드러냈다. 또 무슨 협박하러 왔어요? 차민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죄하러 왔어요. 그는 미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와 형이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어요. 일어나요.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 아니에요. 저도 공범이에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으니까. 차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남긴 일기를 읽었어요. 그 안에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아기들을 팔았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지. 미영이 차민석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그럼 이제라도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서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민석이 봉투를 꺼냈다. 현우의 수술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미영이 봉투를 돌려주며 말했다. 고맙지만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이걸로라도 속죄하게 해주세요. 그 순간 수술실 불이 꺼졌다. 수술이 끝난 것이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미영과 설인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일주일 후 현우가 깨어났다. 첫 마디가 걸작이었다. 누나, 할머니, 배고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현우야, 기분이 어때? 한 200살은 더 살 것 같아요. 현우가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정말 저희 할머니 맞죠? 그럼 너는 내 소중한 손자야. 현우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세상은 아직 혼란스러웠다. 도훈과 차민호의 체포 소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일었다. 도훈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의 의뢰인들이 몰려와서 난동을 부렸다. 수지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런 와중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차종걸 병원에서 벌어진 아기 매매 사건이 미영의 경우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추가로 발견됐다. 강미영 씨 덕분에 우리도 진실을 알게 됐어요. 50년 동안 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미영을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다. 미영은 그들과 함께 아기 매매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었다. 한 달 후 현우가 완전히 회복됐다. 퇴원하는 날 미영은 현우와 설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정말요, 할머니? 그럼 너희 둘 다 내 가족이니까. 설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 저희 때문에 많은 걸 잃으셨는데 뭘 잃었다고? 오히려 찾았지. 내 진짜 가족을 찾았어.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현우가 물었다. 미영이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한태수의 사진이었다. 너와 똑 닮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정의감이 강하고 나를 정말 많이 사랑했지. 저도 아버지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 특히 그 눈이. 현우가 사진을 만지며 말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우예요. 할머니랑 누나 잘 지낼게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50년 만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차민호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더 많은 비밀이 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진짜 배우가 따로 있다. 수사기관은 차민호의 유서를 근거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아기 매매 사건의 진짜 배우는 당시 정치인들과 재벌가들이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차종거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군. 미영이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다.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우리 괜찮을까요? 미영이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내가 지켜줄 테니까.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력한데. 현우야, 할머니가 50년 동안 배운 게 뭔지 알아? 미영의 눈빛이 강해졌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거야. 시간이 걸릴 뿐이지. 설인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니까. 6개월 후 미영은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국에 생중계된 국정감사에서 그녀는 당당하게 증언했다. 저는 50년 동안 제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아기들을 상품처럼 거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됐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진짜 부모를 찾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미영의 증언은 전국을 감동시켰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미영은 현우와 설인과 함께 한태수의 묘를 찾았다. 태수야, 우리 아이 찾았어. 50년 늦었지만 찾았어. 현우가 아버지 묘 앞에서 말했다. 아버지, 이제 평화롭게 쉬세요. 저희가 할머니 잘 모실게요. 설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묘지를 나서며 미영이 말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네, 할머니. 우리가 겪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줘야지.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설인이는? 저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이요. 미영이 두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모두 강해지자.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 1년 후 미영은 아기 매매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현우는 의대에 진학했고 설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센터에서 일했다. 수진도 새 삶을 시작했다. 이혼 후 작은 카페를 열어서 조용히 살았다. 가끔 미영을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행복하게 살아. 네,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미영은 75세가 됐다. 어느 날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다. 할머니, 후회하는 거 없으세요? 현우가 물었다. 후회? 뭘? 5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신 거요. 미영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후회는 무슨,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그래도, 현우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설인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덕분이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 그날 밤 미영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태수야, 우리 잘하고 있지? 아이들 잘 키우고 있지?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한태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 미영아. 고생 많았어. 미영이 환하게 웃었다. 50년 만에 찾은 평화였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더 큰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미영은 깨달았다. 그리고 그 행복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내일도 싸워야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미영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72세의 늦은 나이에 찾은 새로운 삶의 목표였다.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는 희망까지. 그녀의 인생 2막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